선의입해져도 엄청나게 발생하는.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린벨트를 푸는 거는 잘했다고는 봐요. 이 무제한 매입이라는 게 사실은 한정된 예산에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공사비 이렇게 올라가 있고. 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기가 조금 죄송스러웠는데, 뭐 그래도 시간이 더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모셨습니다. 이승훈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기 걸렸나 봐요? 아니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맞아요. 힘들긴 힘드네요. 자, 지난주에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한 5파트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등 주택 공급 여건 개선, 이렇게 5가지 파트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이승훈 대표가 들은 또는 보고 판단한 네. 이 88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우리가 이제 집값이 올라갔을 때 2가지 공급이 부족하다, 내지는 공급이 많아도 수요가 잡히지 않으면은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어떤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둘 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중요하게 보는 키워드는 개인적으로는 공급이라고 봅니다. 이제 수요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수요를 줄인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 이기적인 그런 본능, 집을 더 좋은 집을 살고 싶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싶다, 더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아야 되는 건데, 그런 건 단기적으로 억지로 좀 멈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기 그 때문에. 선호도의 문제는 그거는 네. 뭐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본연의 욕망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을 좀 많이 해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투자하더라도, 집값이라는 게 이렇게 큰 수익이 나지 않는구나라는 인식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수요는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공급량을 좀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인식 자체는 그렇게 갖고 있는 거고, 그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어떻게 빨리 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류를 이룬, 대책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도심 쪽의 집값 상승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어차피 지방시장 쪽에서는 가격도 움직임이 크게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핵심 지역과 서울 지역 일부만 지금 불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일대에 집중적인 공급을 해줘야 돼서, 그러면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서울 쪽에서의 결국은 공급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주는 그런 정책이 일단 나왔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공사비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조합원들이 부담을 느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사비 증액가 결국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가장 큰데, 이거는 뭐 공사비가 증액됐다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뭐 인위적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죠. 원가가 올라가고 해서 예.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걸 터치할 수는 없는 건데, 그나마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 기간을 줄여줬을 때에 거기에 따른 금융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비용, 기회 비용 등을 좀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고, 또 어떤 공사비로 어떤 갈등이 있거나 이러면 중재를 해주고, 이런 우리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최대한 하겠다라는 얘기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부 이번에 발표에 의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약 3년 정도의 시간 단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상당 시간을 줄여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은 재개발 재건축이 좀 활성화되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발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잘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뭐 시행령 개정하듯이 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초안이 좀 뭐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게 3년 차인데 지금 네. 이게 지금 이제 합의가 안 돼서 국회를 통과를 못한 법 개정상, 네. 법 제정도 마찬가지고 개정도 마찬가지고 네. 국회 비준을 받고 동의를 받아서 통과가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이 자체도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사인이나 신호를 준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이 그 상승장 초기라고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무슨 대책인지 싶은 것도 많아요. 맞아요. 네. 빌라로 통칭된 비아파트 이제 여러 가지가 나는데 딱 하나 무한대 매입하겠다. 그거는 전세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 아파트 선호 사상, 아파트 선호에 대한 거를 비아파트 돌릴 수 있다?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저는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비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부는 비아파트 쪽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 이 비아파트 쪽으로 분산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대책이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라는 게 사실 나온 적이 없는데 그렇죠. 많이는 매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소득층한테 주기 위해서 이런 거 있었지만 공급하는 대로 매입하겠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공급자들은 무조건 공급을 하긴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사줄 수요자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누가 공급을 안 하겠습니까? 아니죠. 음. 수요자가 생겼는데 땅값을 못 쫓아오고 네. 그 매입 약정이나 약정 계획을 넣을 때 네. LH나 SH에서 정한 간평사가 정한 금액이 예를 들어 50억인데 네. 내가 땅을 사서 정상적인 수지를 했는데 80억이고 네. 갭 차이가 30억 난다면 빌라업자들은 공급을 LH나 필요 못 SH 하죠. 안 하죠. 네네.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그렇죠. 있죠. 이제 감정 평가를 어느 정도 해 주느냐의 그쵸, 문제인데 그쵸, 이제 그쵸. 약간 의지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예산은 가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정 평가 금액의 한 뭐 90%든 얼마든 뭐 지금 상황에 준하는 정도 수준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 솔직히 빌라 분양 시장이 특수한 몇몇 지역을 빼놓고는 외곽 지역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줄 사람이 금액만 어느 정도 뭐 수익이 조금 남더라도 남기만 한다 그러면은 저는 지을 거라고 보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 부분까지는 이제 가격은 땅값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무제한 매입이라는 게 사실은 한정된 예산에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공사비 이렇게 올라가 있고 땅값도 그렇게 하면 너도 나도 LH 넘기려고 땅을 사게 되면은 또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되는데 그럼 올라간 이런 원가 있을 때 나중에 갑자기 국가에서 더 이상 우리가 매입 못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선의입해져도 엄청나게 발생하는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세입자들 기준했을 때도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들 네. 기준했을 때도 이번에 공시가 126% 제도 때문에 사실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선한 임대인들이 많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또 같은 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 얘들이 무제한 매입을 한 다음에 전월세를 무제한 공급한다고 해요. 근데 그 기준도 시세대로 하는 건 아니라 시세의 90% 밑으로 고렇게 해서 전세를 내준다고 그렇겠죠.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3억짜리 전세인데 고가에서 매입한 다음에 전세로 내보내 주는 건 뭐 2억 7천 요렇게 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그 동네 그 지역에서는 기존에 3억 정도 받던 내지는 그 이상을 받으려고 했었던 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또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똑같죠. 도래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역전세가 나버리게 되면은 일단은 차인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임대인들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고 아주 길게 장기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그렇게 전세가를 계속 낮춘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빌라 시장이 좀 움직여 주고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반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분들이 또 임대 시장에서 전세 월세를 공급하는 역할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 버리게 되면은 내가 빌라를 사서 전세를 놓으려 그러는데 국가에서 전세를 싸게 놔. 그럼 저는 이 금액에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점점 관심 없는 시장이 되면 야 나중에 땅값 공사비는 다 올라간 상태에서 투자자 수요는 없고 공급 원가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국가에서 매입 안 하겠다고 하게 되면 시장이 엉망이 될 것 같단 엉망이 말이죠. 되죠. 이건 초토화되는 거죠, 진짜. 도대체 이게 뭔 대책인가 싶은 거죠. 이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는. 맞아요. 예. 그래서 비아파트는 무제한 매입한다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게 이해가 예전에 쉽지 않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인제 그 정가요보도처럼 쓴 게 그린벨트 해제잖아요. 딱 한 번 성공 아닌 성공을 했던 게 이명박 정부 때 그쵸. 주택이 안정이 됐던 게 세곡지구나 내곡지구에 네. 그린벨트 해제를 했었죠. 네네. 그때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강력히 반대해서 해제를 못 했단 네, 말이죠. 네. 지금은 인제 오세훈 시장이 훼손지 중심으로 아마 이번에는
네. 그린벨트 해제를 이번에 이거는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이걸 보고 또 이제 감나무 감 떨어지기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공급 맞습니다. 입주까지요. 네. 저는 그린벨트를 푸는 거는 잘했다고는 봐요. 근데 말씀대로 시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되든 간에 계속 매년 꾸준한 공급을 좀 해줘야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 정부에서는 공급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수요 쪽에 문제다 해서 지속적인 공급을 안 했단 말이죠. 그 공급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를 뭔가를 지어서 완성시키려 그러면은 최소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릴 텐데 뭐 지정하고 보상해 주고 뭐 하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몇 년 동안 3년 동안 공급 쪽에서 공급을 안 하게 되면은 뒤늦게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공백은 어떻게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급에 대한 골드타임을 지난 정부에서 좀 놓친 감이 있고 근데 그게 인제 놓쳤다고 계속 둘 건 아니고 결국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안정화시키는 목적 하에서라도 그린벨트는 풀어 가지고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놔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훼손지가 많기 때문에 뭐 그렇죠. 지금은 훼손지가 네. 너무 많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네. 만약에 근데 이거를 뭐 역대 정부에 다 손을 댔던 거예요.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했을 때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주택 공급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를 톡톡히 봤단 말이죠. 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대규모 공급을 안 하겠다라고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모든 부동산 공급 대책들이 꼬이기 그쵸, 시작했던 그쵸. 거죠. 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또 정비사업장 해제를 뭐 200 몇 군데를 해제를 하고 그렇죠. 공급을 전부 다 감으로 못한 만들었죠. 거죠. 예,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기껏해야 17년도 문재인 정부 때 내놨던 3기 신도시 네. 그것도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렇죠. 그 3기 신도시도 지지부진하고 실제로 인제 서울의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외곽 쪽에 짓는 위성도시 같은 건 이제 좀 한계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서울 도심권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내지는 그린벨트라도 풀어서 그린벨트 어쨌든 인서울 쪽에 외곽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산 효과가 있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당장의 효과는 없겠습니다만 결국은 미래의 어떤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번에 별내선 이렇게 개통하는 것도 네. 뭐 굉장하더라고요. 일단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거. 네. 이제 그쵸, 그쵸. 얼마나 그러니까 3기 신도시건 2기 신도시건 기존 신도시 만들어 놓은 거를 그 GTX DEF 사전 경제 타당성 검토도 통과 못한 이런 자꾸 사람들 바람 넣지 말고 기존 주거지 형성돼 있는 곳에 그런 기반 시설을 빨리빨리 준공을 하고 다닐 수 있게 하면 네. 그 이 분산 효과는 그런 데서 더 빨리 나올 맞죠. 것 같아요. 예. 교통 이제 예, 결국은 예. 물리적 거리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시간적 거리를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맞아요. 쪼끔 멀더라도 어떤 교통이 획기적으로 빨라지게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럼요, 이동을 그럼요. 할 텐데 저희 방송을 제가 꽤 오래 했잖아요. 저희 네. 13년도부터 서울경제에서부터 이제 제가 이전에 기센 부동산도 했는데 그때부터 대책 나올 때 또는 뭐 아래 공포, 뭐 가계부채 공포 이런 얘기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번에 맞습니다. 네. 대책도 뭐 안정을 위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안정은 그냥 시장에서 잘하게 두면 될 것 같은 거를 정치하는 분들이 자꾸 손을 대 갖고 지금 음. 왜곡을 시켜 갖고 지금 이 모든 공급이나 뭐 이런 얘기도 하기 지칩니다. 그냥 우리끼리 분석이나 합시다. 네. 그 아파트는 지금 4천만 원 돌파했어요. 네. 분양가가. 네. 이거는 뭐 떨어질 요인이 별로 없죠. 예. 분양가는. 예. 일단 뭐 이제 서울 기준인데 네. 서울의 서울에. 땅이라는 건 굉장한 시초성을 갖고 있는 거고 음. 공사비도 한번 보통 우리 모든 상품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내려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월급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아주 편한데 올라갈 땐 쉽지만 내려가기는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땅값도 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준다면 분양가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오른다고 봐야죠. 적응을 해야 되겠네요. 적응이 거기에 될 겁니다. 맞춰서. 참 높긴 높죠. 4천 뭐 200만 원 수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3억이 넘어가는 13억. 예 와 그러면 인제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렇게 아니고서는 아파트 공급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버렸기 때문에 예 인제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제 그 원자재 우크라이나로 대변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쪼끔
이제 그 시장도 이제 적응이 돼서 조금 보합이나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는 그 시공하시는 시공사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듣니 인건비가 제일 문제라고 정말 하더라고요. 문제입니다. 예, 네. 52시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진짜 중요한 지적인데 원가도 원가인데 그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아요. 관련된 징역 법들이 가잖아요, 있잖아요. 네. 잘못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상승분이 원가 상승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 그 맞게끔 세팅을 하려 그러면은 와 회사에서의 부담이 워낙에 큰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여튼 너무나 노동자들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그 법안의 취지는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 현실하고 좀 반영되게끔 해야 맞죠.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그런 법들만 내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같은 손해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